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전번 시간에 이어서 그 신야에서 일어났던 일, 그러니까 서서가 유비군에 합류를 하면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조조가 형주를 접수하러 내려오게 된 단초가 된 장비가 말 28마리를 탈취한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는 그 남해에서 조조한테 가는 말 28마리를 탈취하고서는 그 훈련장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보병들 훈련하던 그 산속 거기에 와가지고서는 술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용담을 막 하면서 내가 조조한테 가던 말 28마리를 탈취했다 이러면서 이 죽청을 들고, 그러니까 이제 상인 기질을 모르는 거죠. 깊이 지기야 되는데 나만 알고 상대방을 모르는 거예요. 장비는 단순하니까 순진하고, 그래 군인들이 또 이제 군인 정신에는 투철하지만은 세상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장비는 이제 협객으로서 푸족관 하면서 이제 장사를 조금 하긴 했어도, 나 연나라의 귀족 출신 가문인인가. 그래가지고 좀 단순해요. 그런데 남의 상인은 그렇지 않죠. 남의 상인은 이제 산에서 이제 도망 나왔어요. 평지로 도망 나와가지고 보니까 이제 산적들이 쫓아오던 안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수경을 한다. 수경지를 딱 정하고서는 여튼 말머리꾼 10명을 차출합니다. 야, 니네들 각 동네에 가서, 산에는 들어가지 말고 각 동네에 가서 여기 산적이 있는지, 산적이 어디에 몇 명쯤 있는지 첩부를 좀 해가지고 와라. 10명을 이제 막 보내요. 각 마을별로. 그런데 마을에 갔던 첩보병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여기는 산적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산적이 좀 있었는데, 유황숙이 신야에 오면서부터는 가서 얘기만 하면은 호패를 주니까, 그리고서는 호패를 받은 사람들은 병사로 바로 지원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병사가 되면 되는데 뭐하러 산적 노릇을 합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산적 노릇을 하는 건데, 병사로 들어가기만 하면 배불리 먹고 대우를 잘해주니까. 그런데 떳떳하게 이렇게 병사로 생활하면 되는데 산적 노릇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산적은 없습니다.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제 상인 대장이 또 이제 20명을 차출해요. 야, 니네들 장비가 지금 아까 우리가 말 뺏긴 뒤에서 한 10리 정도 서쪽으로 가면은 거기에서 오늘 보병들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그러니까 이제 20명이 10명씩 두 부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은폐, 엄폐를 해가지고서는 안 들키게 해가지고서는 장비 부대까지 왔어요. 와서 보니까 말 28마리를 옆에다 매놓고, 보병들이니까 말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28마리를 매놓고서는 거다가니 막 장작으로 다 불을 떼면서 장비가 그냥 술을 먹으면서 막 호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용담에 대해서 내가 이 28마리 조조한테 가는 말을 뺏었다 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이 첩보원들이 갔다가니 바로 와서 이제 얘기를 해요. 장비가 거기서 지금 술잔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잃어버린 말 28마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를 쳐들어가면 뺏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의 상인이, 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장비의 무용을 니네들이 몰라서 그런다. 장비는 관우보다도 더 센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오늘은 수경을 하고 내일 허창으로 간다. 그래 이제 허창으로 이제 가요. 그런데 이제 요때 이제 형주 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런 게 형주 현인들은 사마의 선생 별장에 장원에 모여가지고 형주 현인들 누구냐면은 송충, 최주평, 석도, 맹건, 방산민, 방통 거기에다가 이제 저기 뭐야 여튼 여기에 이제 황을령이하고 황승원이까지 제갈공명까지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상의들을 뭐 거의 매일 하다시피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주장하는 바는 지금 우리 형주가 아주 위태로운데 유표가 지금 병석에 놓여 있어 가지고서는 이제 뭐 내일모리 아닌가. 그런데 여기 최씨 가문에서는 유종이를 형주 주인으로 하려고 한다. 그런데 유종이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안 된다. 그러면 유기를 이제 그 유표의 첫째 아들 유기를 형주의 주인으로 해야 되는데 유기도 약하다. 그러니까 형주의 주인을 삼을 사람이 신야의 유황숙이밖에 없다. 그러려면은 형주를 굳건하게 하려면은 천하를 셋으로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하북하고 중원은 이미 조조가 차지를 해가지고 천시를 점령을 했다. 그 다음에 동우는 장강을 끼고 있으면서 3대째 내려오면서 아주 뿌리가 굳건하다. 거기는 지리를 차지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 형주는 뭐 조조나 손권한테 속해야 되는데 거기에 속할 수는 없다. 우리 형주는 독립적으로 이렇게 우리 형주가 굳건하게 되려면은 익주하고 한중을 같이 엮어서 한 축을 이뤄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인의로 한 축을 이뤄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갈공명이 생각하고 해서 내놓은 그 천하 삼분지계예요. 천하를 셋으로 우선 나눈다. 그 다음에 조조를 쳐서 조조를 복속을 시키고 동우를 쳐서 동우를 복속을 시키고 한 나라를 굳건하게 한다. 지금 우리 형주 이 힘 가지고는 조조한테도 대항할 수가 없고 동우한테도 대항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형주가 독립을 하되 익주하고 한중까지 이렇게 엮어서 한 축을 이뤄야 된다. 이게 우선 그렇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서는 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사들도 다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해요. 우리 형주가 조조나 송건한테 예속될 수는 없다. 독립을 해야 되는데 제갈공명 이야기가 맞다. 그러니까 형주를 맡길 사람은 신야에 있는 유황숙이밖에 없다. 만장일치로. 그게 이제 며칠 지나서 제갈공명하고 황승원이하고 황을령이가 그 사마의 선생한테 다시 또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상단을 꾸려가지고 익주하고 한중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지금 다녀오는 목적은 그쪽에 군사 형태, 지리 여기에서 우리가 형주에서 익주로 가려면은 어떻게 가면 되겠는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게 목적입니다. 뭐 장사하는 것도 뭐 장사를 하는 거지만은 그래가지고서는 상단을 꾸려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갈공명은 갈 적에는 수로로 해서 가고 올 적에는 육로로 해서 오고 황승원이는 갈 때는 육로로 해서 가고 올 적에는 수로로 해서 오면서 그 지리를 다 하여튼에 조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제갈공명이 이제 양피지에다 다 조사를 해요. 세밀하게. 그러니까 그 입주에 있는 군사 배치까지 어떻게 배치가 돼 있는가. 그리고 거기 대장들은 성격이 어떠한가. 성격에 따라 가지고 그 병사들 다루는 것이 다 틀리니까. 지금도 이제 그 대장 그 성격에 따라서 이제 그 군사 다루는 것이 다르지만은 그때는 이제 더했어요. 대장 한마디에 그냥 막 그 전략이 완전히 바뀌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시스템대로 하지만은 그때는 뭐 그 대장이 최고 앞에 서가지고 한마디 하면은 거기에 딱 다 따랐으니까 그 대장도 성격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장도 성격까지도 다 조사를 해서 해오는 걸로 해가지고서는 그 뭐 가서 이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한 뭐 한 달 반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 신야에서는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튼 장비가 조조한테 가는 말 28마리를 뺏어가지고 왔는데 서서하고 유비하고는 이제 상의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조조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 이제 서서가 이제 다 계획을 짜가지고 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번성에 막 첩부를 보내고 허창에도 첩부를 보내가지고 그쪽 동향이 어떠한가. 그 번성에는 조인하고 이전하고 그 조인이 대장, 이전이 부대장 해가지고서는 3만 명 병사가 이제 그 배치가 돼 있었어요. 그 신야하고 저쪽 이제 한 50m 정도 떨어진 번성은 이제 조조 그 구역이니까 신야는 이제 이쪽 형주 구역이고 그 대치되고 있는 쪽이죠. 그런데 이 상인들이 이제 가가지고 허창에 가서 150마리를 데리고 오다가 신야를 지나는데 그 산 쪽에서 그 산적한테 28마리를 뺏겼습니다. 그 이제 122마리밖에 이제 못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제 알아본 결과 그 산적이 아니고 그 유비의 동생 장비가 산적으로다가니 울장을 하고서는 뺏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는 지금 하북을 이제 다 복속을 시키고서는 거기 이제 50만 명을 각 부대별로 그러니까 100부대에 이제 예속을 시켜가지고 5,000명씩 다 이제 분산을 시켜가지고 그 교육을 시켜야 하고 뭐 보면 뭐 오합지졸인가 그 병사 훈련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갖고서는 다 이제 배속을 시켰어요. 그리고서는 내실을 기하자. 그래가지고서는 우선 이제 교육제도를 정비를 하면서 세제를 정비하고 하북에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우선 내실을 기하면서 한 5년 정도 지나서 형주하고 동우를 복속을 시키자. 이 계획을 딱 이제 세워가지고 그리고서는 이제 업에다가는 하북 업에다가는 크게 동작대를 짓고서는 위험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막 군사력 거기로 이제 직결시키는 것보다도 군사들을 다 동원시켜 가지고서는 동작대를 줬어요. 동작대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선 군사들 기강은 이제 많이 이제 그 밑으로 다운돼 있는 그런 상태예요. 전쟁할 그런 기분이 안 나는. 그 이제 조조도 이제 하북 이제 원수를 갖다니 괴멸을 시키고서는 마음이 이제 느긋해져 가지고서는 몇 년 정도 쉬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신야를 지나올 때 장비가 28마리를 탈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군대 사기상, 병사들 사기상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장비가 이 말 28마리를 이게 뺏어온 것은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잘못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또 이제 새옹지마예요. 왜 그러냐면 조조가 이제 한 5년 정도 내실을 기하고서는 형주로 내려왔으면은 형주 병사들이 당할 수가 없어요. 동호까지도. 그 하북에서 그 항복한 병사들 50만 명이 5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은 완전히 정예병이 될 테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각 부대에 이제 배치만 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조조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전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환경이 아직 안 됐는데 요 말을 또 뺏겠다고 하니까 그 신야에 뭐 한 3,000명 그 유비가 이제 병사 데리고 있고 그 동생 장비가 이거 말을 뺏었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그 군대에 이제 딱 소문이 나니까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본성에 있는 조인한테 편지를 띄웁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남해에서 가져오다가 신야 근방을 지나는데 그 산적으로 그 장비 그러니까 유비 동생 장비가
말을 28마리를 뺏어갔다고 한다. 네가 한번 알아봐라. 그 이제 알아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결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이제 뜻이 들어 있으니까 한자에는 그 주인이 이제 알아봐라 이 얘기를 이제 딱 듣고서는 이제 캐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장들을 불러가지고 부대장들을 불러가지고 상의를 합니다. 그런데 요때 이제 여기에도 이제 5천 명이 배치가 돼 있었어요. 그 하북에서 항복한 병사들. 그런데 거기 이제 부대장이 여광여상이라고 그 하북에 이제 부대장 하다가니 여기 와서도 이제 부대장으로 있었는데 여광이 이제 딱 벌떡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아 대장님 우리가 해결을 하겠습니다. 나한테 내가 데리고 있는 5천 병사를 데리고 와서 신야의 유비한테서 28마리 말을 받아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여상이도 그 이제 사촌가인데 사촌 동생 여상이도 아 우리 형님 말대로 우리가 가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인이가 딱 들어보니까 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하북에서 이제 이 항복한 병사들 5천 명이 데리고선 이거 훈련시키는 것도 좀 저기 했었는데 뭐 일어나가지고서는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오. 그런데 이제 이쪽 서서는 다 이제 첩보병을 번성에도 보내고 허창에도 보내고 뭐 각 지역에 이제 다 보냈으니까 그때는 뭐 우리 지금처럼 인터넷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착한도 가서 이제 발품을 풀어야 돼요. 그 발품을 팔아야 이제 이걸 첩보를 이제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 번성에 가 있는 그 첩보병이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서는 지금 여광여상이가 5천 명을 데리고 신야로 쳐들어오려고 한다. 그러니까 서서가 이제 유비한테 그럽니다. 아 지금 그때가 이제 그 가을 조금 지나면서 늦가을 그 정도 됐었는데 여튼 추수를 막 거의 끝내고 아직 못 끝낸 그 추수 그 농민들도 있었어요. 추수를 못 끝낸. 그러니까 신야 내로다가니 적병을 두르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번성하고 신야하고는 가운데에 이제 그 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강을 건너가서 우리가 군대를 배치하고 있다가니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유비한테 이제 건의를 해요. 그러니까 유비가 딱 알아듣습니다. 그래. 그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우리가 건너가서 그 배치를 하자. 그 이제 서서가 이제 관우 장비 조자룡이를 딱 불러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 모래판 위에다가 그 상자에 이제 모래를 담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뭐 산도 만들고 들도 만들고 길도 만들어가지고 금방 모래로 하니까 금방 만들 수 있으니까 깃발을 꽂아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비는 1000명을 데리고 가운데쯤에 이제 그 30리를 갖다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운데쯤에 숨어 있고 관은장이는 1000명을 데리고 그 적병 후방을 끊는 걸로 그리고서는 유비하고 조자룡이는 1000명을 데리고 본부 부대 해가지고서는 여광여상이 그 병사들을 유인하는 걸로 더 이제 이쪽으로 이제 더 오게 그래갖고서는 장비는 가운데를 치고 관은장이는 후방을 치고 그리고서는 이제 유비 조자룡이는 전변에서 이렇게 싸우는 걸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딱 세웁니다. 그런데 여광여상이가 이제 여지없이 이제 걸려들죠. 그런데 이제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이 여광이가 조자룡이하고 붙었는데 한 창에 그러니까 이제 조자룡이는 이 정도 창으로 찌르면은 상대방이 피하겠지 하고서는 찔렀는데 거기에 꽉 찔렸어요. 실력이 차이가 나니까 실력이 워낙 차이 나니까 그래서는 여광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상이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군대를 막 후퇴시키면서 도망가요. 그러니까 서서가 동산에 올라가지고 딱 밑을 보니까 원래는 그 조자룡이하고 여광이하고 싸우다가 조자룡이가 이제 후퇴를 하면서 뒤로 이제 더 이제 여광여상이 부대가 쫓아와야 되는데 여광이가 창에 찔려서 죽으면서 조조 군대들이 도망을 가니까 빨간 깃발을 흘러 올립니다.
그러니까 빨간 깃발을 딱 보고서는 장비가 중간에서 뛰어나오고 관원장이 뒤 후방을 딱 막아요. 그러니까 여상이 장비하고 딱 붙었는데 여기도 장팔사무에 한 칼 휘두르자마자 목이 딱 떨어져 나갑니다. 실력이 차이가 나니까. 실력이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실력이 차이가 나면은 한 합도 겨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방어를 해도 이거 비구서는 지나가니까 장팔사무가 그냥 그 목을 갖다가 딱 치니까 실력이 차이가 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장이 죽는 거 보고서는 이 원래 이제 원소 부대원이었다가니 이제 그 항복한 그 병사들이니까 조조에 대한 충성심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땅에 엎드려 가지고 무기 버리고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000명을 이제 다 이제 항복군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몇 명이 이제 도망가 가지고 본성에 가서 조인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아, 여광이는 조자룡이한테, 여상이는 장비한테 단칼에 그냥 죽고 우리만 도망왔습니다. 몇 명 안 되고 이제 도망왔어요. 그 나머지 병사는 어떻게 했냐, 이게. 나머지 병사는 다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인이가 생각할 때는 이건 뭐, 그 하부 병사들로, 여튼 항복해가지고 왔던 병사들 5,000명이니까 그 조인이가 생각할 적에는 병사들 사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 25,000명이 원래 있었으니까 본성에. 그러니까 그 이전이하고 얘기를 합니다. 아,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25,000명 전 병사들을 데리고 공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전이 이제 거기서 의견을 내놔요. 아, 대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유비한테는 관우하고 장비, 조자룡이 그 봄 같은 장수들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그 신야를 쳐들어갈 게 아니고 승상한테, 조조한테 보고를 합시다. 그러니까 조인이는 이제 자존심이 있으니까. 조인이가 원래 이제 조조의 4대 천왕의 한 명이잖아요. 4대 천왕이 하우돈, 하우연, 조인, 조홍 이렇게 이제 넷이서 이제 그 4대 천왕인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전한테 그거 안 됩니다. 우리가 패전했다고 승상한테 어떻게 보고합니까? 가서 그 유비를 뭐 잡던지 하여튼에 신야를 갖다가 우리가 접수를 하던지 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고집을 부려요. 그러니까 이전이 이제 생각할 적에는 이건 아닌데 그런데 조인이 대장이고 이전이 이제 부대장이니까 부대장은 대장 말을 전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의견을 냅니다. 그러면은 그 대장께서 2만 명을 데리고 나가고 나는 5,000명을 데리고 이 본성을 지키면서 후방을 맡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인이 무슨 얘기입니까? 병사들 사기가 있는데 25,000명이 다 나가야지. 그 부대장이 뒤에 이렇게 남는다고 하면은 군대도 사기가 있어서 안 됩니다. 부대장도 나하고 똑같이 앞에서 전방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 이제 맞는 얘기니까 전쟁할 적에는 대장이 앞에 있어야 돼요. 뒤로 빠진다든지 후방에 있는다든지 하면은 군대들 사기가 떨어집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인이 하는 얘기가 맞는 이야기니까 이전도 이제 어떻게 이제 못하고서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 최전방에서 진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25,000명을 데리고 신야로 이제 출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서서는 또 이제 첩보에 의해서 그러고서는 이제 그 조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잖아요. 지피지기. 그러니까 조인이라는 사람은 성격이 막 불같으면서 화가 났다 하면은 못 참는 사람이에요. 그게 적병의 대장에 대해서 서서는 이제 이미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이전은 아주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람이니까 누구의 작전대로 움직이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는 이제 우리 병사들을 움직여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치사하게 이제 첩보가 들어와요. 조인이 싸우자 했는데 이전이 안 된다. 승상한테 우선 보고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조인이 또 이제 틀어가지고 안 된다. 우리가 졌다고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싸우러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전이 그러면은 내가 5천 병사를 데리고 본성을 지키기 위해서니까 장군은 2만 병사를 데리고 와서 싸우다가 내가 후방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인이 안 됩니다. 대장이 뒤에 후방에 나오면은 그 병사들 사기가 떨어지니까 부대장도 같이 전방에서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2만 5천 명을 다 끌고 나온다고 그래요. 이게 첩보가 이제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서서가 이제 관우, 장비, 조자령이 불러가지고서는 상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작전을 세우는 거죠. 그 5천 명이 이제 거기서 그 항복한 그 하북 원소의 병사였다가 여기 번성에 왔다가니 이제 우리한테 항복한 그 사람들한테 아주 그냥 뭐 고깃국에 해갖고서는 쌀밥에 해가지고서는 대우를 잘 해줬어요. 그 이제 그 장군한테 물어봐요. 저 5천 명 우리한테 항복한 병사들 그 사람들 여론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여론이 조조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있었던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항복해서 있었는데 조조는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한테 잘해준 것도 없고 맨날 그 훈련만 시키려고 하고 그리고서는 우리들 대장 이제 여광 여상이가 죽었으니까 우리는 유황숙한테 충성을 하겠습니다. 유황숙이가 잘해주니까 똑같이 병사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주면서 차별하는 게 없으니까 그 병사들은 대번이 알거든요. 그리고서는 이제 항복한 병사들은 또 이제 그 눈치가 엄청 빠릅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줄 건가 아주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유비 병사로 와서 보니까 대우를 뭐 이렇게 잘해주니까 우리는 유황숙한테 충성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서가 잘 됐습니다. 그러면은 관우 장군이 그 5천 명을 데리고 번성을 접수하십시오. 지금 조인이가 번성에 있는 병사들 2만 5천 명을 다 데리고 출진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신야로 그러니까 번성은 텅텅 빌 겁니다. 아마 문지기 몇 명만 깃발만 꽂아놓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5천 명을 데리고 가서 접수를 하십시오. 그리고 길을 이렇게 이제 가르쳐줘요. 이렇게 가라고. 그리고서는 장비한테는 전번에 중간을 끊은 뜻이 이번에도 중간을 끊는데 전번처럼 끊지 말고 이전의 병사가 아마 그 후방에서 좀 늦게 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전이 지나간 다음에 끊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작전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장비가 알았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그 숨어있던 자리 그 자리가 아주 숨기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숨어있다가 이전에 병사들이 깃발이 반쯤 지나갔을 때 그때 우리가 가운데를 끊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서가 그거 아주 옳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쪽에서는 그 2천 명을 데리고 유비하고 조자룡이하고 딱 포진하고서는 이제 지키기로 해요. 그런데 이 번성에서 조인이 나오면서 이전한테 그럽니다. 우리가 출진을 하긴 하되 저도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대장은 후방을 맞대 나하고 한 2km 정도 그 정도 떨어져서 후방에서 오십시오. 그리고서는 이제 조인이는 앞장서서 이제 가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조인이 이제 앞장서서 오다가니 진지를 이제 딱 치면서 이쪽 그러니까 유비군하고 딱 마주쳤어요. 그런데 2km 뒤에 이제 후방에 이전이 오기 때문에 장비가 아무리 기다려도 이전 그 군대가 지나가더라네요. 2km 후방에다 이제 진치를 쳤으니까.
장비는 이제 그 가운데쯤에 있고, 그 장비는 이제 기다립니다. 뭐 한번 명령은 영원한 명령이니까. 군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르니까. 장비도 이제 막 그 서서한테 이제 감복을 했거든요. 얘기를 들으면서 술 먹으면서. 그리고서는 그 말 28마리를 뺏었을 때 그 산적으로 다 이렇게 이제 하고서는 했을 적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서는 싹 그 지워야 되는데, 그걸 못했으니까. 그런데 누구도 이제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서서는 술 먹을 때 잠깐 그 얘기를 합니다. 어설프게 산적으로 어설프게 이렇게 의장을 해가지고 뺏어가지고 그 아마 조조군대에서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랬는데 이 사단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서서가 하는 얘기는 이제 100%다 그냥 막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인하고 유비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진법이 나오게 돼요.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